안녕하세요. 참철학TV의 해인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타이틀을 말년운이 좋은 사주라고 뽑아봤어요. 자, 우리가 운명학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람은 이 말년운이 중요하죠, 그죠? 인생의 뭐 전반부는 어차피 이제 부모운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중반부는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중년운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다 살고 나면은, 결국 인생에 이제 말년운이 다가오는데요. 이 말년운이, 실제 인생에서 어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년운이 좋아야만이 인생이, 결국은,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후회 없이, 그죠? 죽을 때, 한없이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년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초년은 뭣도 모르고 지나가니까, 뭐, 어릴 때, 초년 때 부모운이 좋으면 좋고, 또 나쁘면 뭐 힘들지만은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죠? 어디, 극한상 이런 그 외에는, 그죠? 그리고 중년 때는 이제, 본인이 잘 되면은 그냥 뭐 아주 뭐, 기고만장하게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년운이에요. 아무리 초년, 중년운이 좋더라도 말년운이 좋으면은 인생 전체가 이제 안 좋은 거로 이제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말년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말년운은 좋다는 것은 물론 인생 중년운 때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가정적으로 행복하고 뭐 이러면은 무사무탈하고 그죠, 건강하고 이렇게 잘 지내면 가장 좋죠, 그죠? 특히 중년운 때는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즘은 특히 재물, 물질에 대한, 그죠? 하여튼 가능하면 많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있죠,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 뭐 성공한 인생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말년운은 조금 달라요. 말년운은 진정한 말년운이 좋다는 이야기는 중년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큰 재물이라든지 어떤 가정적인 어떤 그런 이런 단란함, 행복함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은 말년운은 그거보다는 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인데, 이 말년운이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이 받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가정적으로 행복해도 본인의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자, 쉬운 예를 들자면은, 그 삼성 회장, 이건희 이제 회장 같은 게 보면은, 말년운이 좋을까요? 좋다고 이런 판단 듭니까? 예. 말년운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죠? 예. 뭐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평생이 좋을 거로 생각하겠지만은, 말년에는 그 많은 돈이 다, 건강하고, 결부가 됐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말년운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 그 사주를 보고 과거에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때 60대 후반부터는 모든 것을 놓고 건강관리 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역시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시됐죠,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년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모든 운이 다 소용이 없죠, 그죠? 천하에 없는 모든 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년 운에는 첫째는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재물과 관련된 얘기인데, 뭐 돈이 많고 부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어식주,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뭐, 어식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화롭게 먹고 화로운 옷을 입고 화로운 집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건강한 몸으로 몸과 마음으로 최소한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어떤 의식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큰 재물은 뭐 거의 많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일정한 재물이 꾸준히 나와줘야 되죠. 그죠?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큰 재물을 예를 수천억, 수백억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재물이,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일정하게 꾸준히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 정도의 재물만 있으면은 충분히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말년복이에요. 일종의 이제 의식주 복인데요. 먹는 복, 먹을 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을 복,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이 두 개가 말년운을 좌우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년운은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겠죠. 이제 뭐 가족 관계도 있을 것이고, 뭐 인연관계지. 그건 이제 부차적인 이야기라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그쪽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운이 운이 좋다는 것은 자식 복이 아무리 있더라도, 자식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자식이 나한테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배우자가 나한테 아무리 잘 하더라도, 또 배우자의 관계가 아무리 원앙처럼 인고 같은 어떤 그런 관계이더라도, 내 말년운, 내 본질에 대한 말년운, 즉 건강과 그 다음에 어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물 복이 없으면은 그것도 다 무용지물이죠. 그죠?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년운의 가장 핵심은 건강,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 돈, 재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말년운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평생 좋은 말년운을 보내다가 그야말로 원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죠. 그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년이 좋은 사주에 대해서 서론을 좀 장하게 드러났는데요. 뭐 젊으신 분들은 뭐 아직은 뭐 이런 게 실감되지 않을 것이요. 그렇지만 이제 한 5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60대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말년운이 좋은 사주가 있는데요. 우리 사주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쭉 했죠. 그죠? 사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태어난 연, 그 다음에 월, 일, 시. 이게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글자가 2개가 있죠. 그죠? 천간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래서 글자 8개. 그래서 4개의 기둥과 글자 8개 있다 그래가지고 사주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본인의 운명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특히 이제 태어난 연애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쉽게 말해서 좀 더 확장하면은 본인의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은 부모와 관련된 정보, 부모와 관련된 스토리가 들어있는 자리죠. 그죠?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태어난 일은 바로 나요, 나. 나하고 배우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태어난 시는 자식과의 관계, 자식 자리죠. 그죠? 자식에 대한 정보. 이게 이제 사주팔자인데, 이제 말년운이 이제 좋다는 얘기는 우리도 사주팔자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육친관계를 대입한 거고요. 이제 운을 대입해보면은, 태어난 연은, 그게 뭐 초년운이에요. 초년운. 부모, 조상운. 그 다음에 태어난 월은, 요는 청장년, 이제 부모운. 어릴 때부터 부모운이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난 연과 월을 다 합쳐가지고 그냥 조상과 부모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일은 본인 운이죠. 자기 중년운이에요, 중년. 자기가 살아가는 운이죠. 그죠? 그러니까 30, 40대 운이라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활동하는 운. 내지, 이제, 배우자 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시가 이제 말년운이거든요. 말년운이면서 이거는 자식과 관련된 운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년운에 해당하는 사주가 쭉 올라가면은 시에서 결정 나거든요.
이 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사주 볼 때 시를 잘 모르고 그냥 아마 대충 이야기 듣고 시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주를 보신 분도 많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사주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가 연, 월, 일, 시가 4개가 되면은 연과 월과 일이 정해지면서 마지막 시에서 활용정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전체 구도를 잡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마지막에 눈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 그러면 이목구비를 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그려가지고 눈동자를 그리거든요. 그게 눈동자에 해당하는 것이 그게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팔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은 시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오랜 동안 제가 임상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앞에 아무리 연, 월, 일까지가 좋아도 시에서 그 상을 배반을 한다든지 어떤 반목을 한다든지 부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 사주 전체가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볼 때 항상 시를 굉장히 예민하게 감정을 하고 차단해 보는데요. 자, 각설하고요. 자, 이 말년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시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년후 시를 보는 방법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 시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밑에 시를 쭉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보면은 이제 천간의 기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까지 10개의 천간을 적어놨죠. 하늘의 기운. 제가 앞에서도 쭉 올린 동영상에서 원래 신수를 할 때 태어난 천간, 그 일간별 신수를 제가 풀어드렸죠. 그죠? 예, 사주 운명은 이렇게 풀어야 맞거든요. 태어난 띠로가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띠로 가지고 운명을 정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업적인 문제예요. 띠가 아니고 본인의 태어난 날에 하늘에 오행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게 본인이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연, 그 다음에 태어난 월, 태어난 일, 시의 관계를 보는 게 사주를 보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는 이 태어난 날에 자기 천간에 고유한 오행이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은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고유 오행이 뭔지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만 본인 사주 운명을 제대로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와 같은 하나의 일환으로서 오늘은 이제 말년운이 좋은 사주에 대해서 태어난 일간별 시가 있거든요, 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태어난 일간이 본인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누구나 이 10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게 자기 고유 오행이에요. 예. 자,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주 전체를 보는 건데, 오늘은 특히 시와 관련돼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말년운이 좋은 사주는 이 태어난 일간하고 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가 말년운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물론 자식운도 관장하지만은 그 앞서 가지고 본인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식도 자식이지만은. 자,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이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은 말년운이 좋으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그날 중에서 03시 30분에서 05시 30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이 태어난 갑목이 말년운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좋다 했죠. 건강운과 말년에 의식주, 자기가 먹고 살 만큼 양식, 그 다음에 어복, 그 다음에 거주지,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에 태어나게 되면은 말년운이 가장 좋아요. 이 날 중에서.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애가 태어날 때 태기를 하거든요. 제왕절개 태기를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연, 월, 일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말년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기를 할 때, 제왕절개 수요일 태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시기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은 마찬가지 05시 30분부터 해가지고 07시 30분 사이에 태어나는 게 가장 말년운이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자, 이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에 이게 서울을 기준으로 한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지방에 따라 조금은 차이 나거든요. 한 5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35분 되는 데도 있고 20분 내지 뭐 한 24, 5분 되는 데도 있고 차이 나는데 그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 불이죠, 그죠? 병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0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그죠? 그러니까 오전 9시 반부터 해가지고 11시 반까지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말년운이 좋아요. 예, 건강운과 기본적으로 의식주, 재물복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정화 불로 태어나신 분. 정화 불로 태어나신 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해가지고 오후 1시 반까지, 그러니까 13시 반이죠, 그죠?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태어나게 되면은 역시 정화가 태어나면 건강하고 굉장히 의식주 말년복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로 태어나신 분도 09시 반부터 해가지고 오전 11시 반까지 요 시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말년복이 좋고 말년복 중에서도 건강과 재물복이 좋아요. 예, 의식주에 대한 특히 여기는 또 어떤 문서운도 좋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 흙으로 태어나신 분은 오전 11시 반부터 해가지고 오후 1시 30분까지. 예, 그러니까 13시 30분이죠. 그죠? 예, 요 사이에 태어나는 게 기토로 태어나게 되면은 가장 말년운이 좋아요. 역시 건강운과 기본적인 의식주 운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은 오후 03시 30분. 이게 03시에서 났는데, 이건 오후입니다, 오후. 오후 3시 반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 반까지. 쉽게 말해서 15시 30분부터 해가지고 17시 30분까지 보시면 되겠죠. 이때 태어나게 되면 역시 건강하고 의식주 운이 좋고, 물론 이 시가 좋기 때문에 자식운도 좋아요. 자식복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은 오후 5시 반부터 해가지고 오후 7시 반 사이에 태어나게 되면은 가장 말년운이 좋아요. 예, 건강운과 재물운이 좋다 보시고 되고, 역시 자식복도 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에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로 태어나신 분은 09시가 아니고, 요것도 막 저녁 9시에, 예, 오후, 저녁 9시 반부터 해가지고, 11시 반까지, 예, 21시 30분부터 해가지고, 23시 30분까지죠. 그죠? 자, 임수가 저녁에 9시 반부터 해가지고 11시 반까지 태어나게 되면 역시 말년운이 좋아요. 역시 건강운과 재물복이 의식주가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개수로 태어나신 분. 자, 개수는 태어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수는 밤 11시 30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 30분 해가지고, 그 다음 12시 넘어가지고 12시 반까지 태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정을 전후에 태어났죠. 12시를 전후해가지고, 그러니까 12시를 기준해가지고 30분 전부터 해가지고 30 후까지 요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요렇게. 이게 자시라는 건데, 요렇게 태어난 사람은 마찬가지, 역시 말년운과 재물복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년에 건강운과 재물복이 의식주 운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날 저녁 밤 11시 30분이면서 그 다음날 12시 30분이 사실 00시 30분이잖아요. 근데 개수가 이날 새벽에 태어난 사람, 새벽에 새벽 00시 30분에서 01시 30분에 태어난 사람이었죠. 여기서 00시 30분에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12시 30분이죠. 그죠? 00시 30분에서 01시 30분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개수가. 요 사람도 마찬가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역시 말년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운과 의식주 운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년운에서 가장 어떤 크게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시간이, 물론 이제 사주팔자에서 시에 따라서 이거 말고도 말년운을 보는 방법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말년운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말년운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식도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식운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거든요. 하지만 또 자식은 자식대로 나머지 사주 전체에 또 타지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순수하게 이제 본인과 관련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본인 스스로 본질에 대한 내용,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어떤 뭐 자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뭐 배우자 관계 있는 쪽이 아니고, 본인의 본질과, 왜냐면 말년에는 제가 했잖아요. 말년에 운이 좋다는 이야기는 건강하고, 먹고 살 의식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만 해결돼 버리면 나머지는 다 문제될 게 없죠.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말년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두 개가 흩어져 버리면 돈이 많으면 물론 두 번째 조건인 의식주는 해결되지만은 돈이 많다고 건강이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건강입니다. 이 말년의 사주에서 가장 좋은 핵심은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시간에 태어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건강.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상은 말년운이 좋은 사주에 대해서 태어난 일간별, 갑을병정, 무기경식, 인계, 일간별 태어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자, 혹시 이제 지금 나이가 지금 인생에 이제 중말년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나중에 이제 손자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태기를 해가지고 출산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시간을 정하는 게요. 보통 제왕절개를 하기 위해서 태기를 하기는 하는데, 태기를 해보면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중요한 게 월일도 중요하지만 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가 요즘은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해서 나타 보니까 이 시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실제로 이게 시가 이렇게 어떤 말년운이 좋은 쪽으로 사주가 태어나게 되면은, 혹시 이제 초년이나 중년에 굉장히 힘들게 사더라도 별 문제 없이 그냥 애서만 사주가 고생하고 살더라도 결국은 건강하게 살아서 말년운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 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어난 시가. 물론 이 시도 좋고, 그 다음에 태어난 연월일도 좋으면은 평생이 좋겠죠. 그죠? 그런 사주가 참 좋은데, 그런 사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쉽게 말해서 부모복도 좋고, 조상복도 있고, 좋고, 운도, 부모운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내지 배우자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이런 사주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주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연월일시까지 모든 게 조화를 잘 이루고 하나의 방향으로 딱 어떤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거는 사주를 제왕절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대부분은 다 기복이 있죠. 그죠? 조상복이 안 좋으면 부모복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부모복이 좋지 않으면 조상복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조상과 부모복이 다 안 좋은데 내 복하고 배우자 복이 좋을 수도 있고, 등등, 그죠? 그런 사주 구조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그죠?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게 이게 태어난 시라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주 팔자의 그림을 쭉 그리나면 마지막에 활용정점, 사람의 얼굴을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눈동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눈동자가 잘못돼 버리면은 인물도가 완전히 사람 베려버리죠. 그죠? 우리가 관상에서도 눈이, 사주 관상 자체가 얼굴에서 관상이 천냥이라고 그러면은 눈을 900냥이라고 그러거든요.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사주학에서 그래요. 아무리 이목구비가 잘 생기고, 코가 좋고, 입이 좋고, 귀가 좋고 해도, 그러니까 눈은 눈 모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눈에서 나오는 강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 기운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의 이 시가 그 사람의 관상에서 비하면 눈의 기운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말년운이 좋은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앞으로 이제 이거 외에 뭐 초년운이 좋은, 조상운이 좋은 사주, 부모운이 좋은 사주, 뭐 배우자 운이 좋은 사주, 뭐 자식 운이 좋은 사주를 해가지고 제가 시리즈를 한번 쭉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말씀드린 거요. 물론 사주 구조 따라서 어떤 그 정도는 좀 차이가 나죠. 나지만 그래도 대체로 큰 카테고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적선. 예, 감사합니다.